반갑습니다. 나성입니다. 오늘 취업 타파는 면접에 대한 얘기인데 약간 다른 의미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많이 늦어졌습니다만 삼성의 면접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이 이제 12월 달 중순을 넘어섰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올해 취업에 대한 것들은 거의 대부분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종 면접 탈락 통보를 받으신 친구들한테 보내는 위로 영상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웠던 취업 시장이 코로나 사태까지 더해지면서 더 힘들어졌죠. 10년 만에 가장 낮게 나온 대학교 대학원 졸업자들의 지난해 취업률도 이런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교와 대학원 졸업자 취업률은 2011년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일단 정신 차리고 뭘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뭘 한번 뒤집어 와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오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좀 쉬시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재정비를 하시고 멘탈도 좀 회복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신 다음에 멘탈이 회복이 되시면 첫 번째로 제가 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건 면접 복기를 꼼꼼히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면접 복기라는 거는 여러분이 면접을 갔을 때 질문이 뭐였고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답변을 했는지를 한번 꼼꼼히 정리를 해보라는 거예요. 자, 일단 면접 복기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돼요. 일단 면접이 끝난 후에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생각나는 내용을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마 면접 복기를 해보시면 처음에는 100%가 생각이 나지 않을 거예요. 보통 많이 나는 친구들이 한 80%, 적게 나면 60% 정도 생각이 날 텐데 일단 그렇게 해놓으신 다음에 하루 이틀 지나면서 문득문득 질문이 생각날 때가 있거든요. 또 답변이 생각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조금씩 내용을 추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 2, 3일이 걸리면 아마 질문의 80% 이상, 답변의 80% 이상은 복기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복기를 하시고 면접이라는 건 질문의 순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질문과 답변의 순서도 제대로 한번 뒤집어서 정리를 해보시면 면접 복기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완성된 면접 복기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에 대한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면접 복기를 잘 한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의 관점이 아니에요. 면접위원의 관점에서 질문의 내용과 흐름을 한번 파악을 해보시라는 거죠. 과연 이력서 질문이 많았는지 자소 질문이 많았는지 그런 것도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1분 자기소개를 끝낸 후에 제일 첫 번째 나온 질문이 뭐였는지 그것도 한번 보시고 쭉 한번 보시면 면접위원의 관점에서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한번 해보시면 과연 면접위원들이 어떤 걸 궁금해했다, 나에 대해서 어떤 걸 궁금해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답변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여러분의 답변이 정말 잘한 건지 뭔가 부족했던 것인지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질문의 의도에 맞는 답변을 내가 한 건지 또는 질문의 의도에 맞지 않는 부적합한 답변을 한 건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죠. 특정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런 답변을 했더니 그 다음에 답변을 듣고 나서 면접위원이 이러한 꼬리 질문으로 연결된 사례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시면 어떤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답변을 했을 때 그 답변을 들은 면접위원들의 표정이나 반응이 어땠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면접 복기를 잘 활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일단 판단 기준은 어떤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 내가 답변을 어떻게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면접 전체의 흐름과 분위기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정도의 제가 키워드를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아쉬움이 남는 면접이 과연 직무 면접이었는지 인성 면접이었는지 그걸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면접이 조금 더 아쉬움이 남는지를 판단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질문의 빈도를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력서 질문이 많았는지 자소 질문이 많았는지 그거에 따라 이제 기회를 주는 질문을 많이 줬을 수도 있고 검증을 하는 질문을 많이 줬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력서 질문이 많았는지 자소 질문이 많았는지도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면접의 흐름과 분위기를 한번 판단을 해보시라는 거죠. 면접의 전체적인 흐름이 긍정적인 게 좀 많았는지 아니면 부정적인 게 많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보시는 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면접위원들은 어떤 특정한 한 가지 답변만 가지고 탈락이냐 합격이냐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면접 전체의 흐름과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면접은 여러분들이 면접위원들과 대화를 하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대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답변을 들으면서 면접위원들이 느끼는 여러분의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판단 기준을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특히나 이제 인성 면접, 임원 면접이 그런 면이 많은데 긍정 질문을 많이 받았느냐, 부정 질문을 많이 받았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놓고 보면
그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자, 이런 걸 볼게요. 여기 B 지원자하고 D 지원자가 있거든요. B 지원자는 이력서와 자소서 관점에, 그러니까 이력서와 자소서 기반의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답변을 잘해서 합격했던 친구의 케이스예요. 이력서와 자소서에 긍정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공부도 열심히 했고 직무 관련된 경험도 많이 했던 친구인 거죠. 그래서 면접위원들이 긍정적인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 친구가 겸손한 답변을 잘 해준 거죠. 그래서 합격이 됐던 친구가 B 지원자고요. D 지원자는 약간 달라요. 자, 이 친구는 이력서와 자소서 기반의 답변을 잘했기 때문에 합격이 된 친구거든요. 사실 이 친구는 이력서나 자소서를 보면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면접위원들이 이 친구의 D 지원자의 이력서와 자소서를 보고 나서 부정적인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소신 있는 답변을 잘 해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합격을 했던 친구의 사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례를 보면 결국 긍정 질문을 많이 받느냐 부정 질문을 많이 받느냐 이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관건은 뭐예요? 그거에 대한 여러분의 답변이 잘 돼 있느냐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면접 복귀를 잘 한번 봐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관점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이거예요. 여러분의 답변을 듣고 판단하는 면접위원의 관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답변이 면접위원의 관점에 몇 프로 정도 적합한 답변을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준비해야 될 포인트는 이런 겁니다. 어쨌든 지금부터 이력서나 자소를 준비하고 면접을 준비할 때 면접위원의 관점이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력서와 자소서를 제대로 잘 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잘 써주면 저는 면접 준비의 50%는 이미 된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력서에는 여러분들이 쓸 때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준비해온 내용을 잘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던 전공 공부에 대한 내용, 직무 경험 이런 것들을 간략하고 정확하게 이력서에 기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력서에 쓴 내용 중에 정말 중요한 것들이 나중에 자소서의 스토리로 연결이 돼주면 돼요. 그래도 자소서를 통해서는 내가 입사하고 싶은 열정이 얼마나 큰지, 그 다음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직무 역량을 갖추려고 노력을 해왔는지 이런 것들이 자소서의 스토리에 묻어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력서와 자소를 잘 쓰는 게 먼저고요. 그 다음에 이자민 관통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력서와 자소를 기반으로 해서 실전 모의 면접을 제대로 해주시면 다음번 면접에서는 꼭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의 케이스를 하나 소개를 드려볼게요. 이 친구는 면접 탈락한 이후에 중고 신입입니다. 도전을 했는데 면접 탈락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준비를 해서 합격했던 친구의 케이스입니다. S사의 설비 기술을 지원했던 친구의 사례거든요. 자, 이 친구가 저한테 이런 이메일을 보내줬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작년 하반기에 면접에 탈락한 후에 컨설팅을 받았다라는 거죠. 컨설팅을 받고 나서 처음 했던 게 이거예요. 자소서와 면접을 준비하는 방식을 개선했다라는 거죠. 작년 하반기에는 그냥 인강을 많이 들었대요. 인강을 통해서 자소서도 좀 수정을 하고 지사도 준비하고 면접 준비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탈락한 이후에 생각을 해보니까 혼자 질문을 준비하고 대답을 해보는 게 뭔가 우물한 개구리였다라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컨설팅을 통해서 이 얘기가 가장 가슴에 와닿았대요. 이력서와 자소서를 쓸 때부터 면접을 준비해야 한다. 이게 곧 이자민 관통하기라는 거거든요. 이 얘기를 듣고 금년 상반기에 자소를 뜯어 고쳤다는 거예요. 자소 전체를 고쳤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서류는 통과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력서에서는 업무에 대한 경험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이 친구는 결국 이제 중고 시집이니까 더 중요한 거죠. 현재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경험을 잘 정리하는 거. 그 다음에 자소서에서는 지금 현재 회사에 다니고 있는 재직자잖아요. 그래서 왜 이직을 하려고 그러는지, 왜 중고 신입으로서 다시 삼성에 도전해서 이직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이직 사유가 명확히 설명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해줬습니다. 모의 면접을 통해서 면접에서 나올 만한 질문의 방향을 개선을 해봤다라는 거죠. 면접을 제대로 준비하고 싶어서 면접 패키지 수업을 신청해서 열심히 들었대요. 근데 모의 면접을 할 때, 전공 면접을 할 때는 반도체에 대한 이론 숙지가 제대로 안 돼서 대답을 잘 못했답니다. 그래서 망했구나 싶었지만 어쨌든 실제 면접까지는 시간이 있었으니까 반도체 이론을 잘 숙지를 하는 준비를 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성에 대한 모의 면접에서도 경력자이었기 때문에 이직 사유에 대한 걸 자세히 물었고 또 면접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피드백을 많이 받았답니다. 근데 실제 이 부분이 실제 면접에 가서도 도움이 많이 됐대요. 실제 그 면접장에 갔을 때 인성 면접에서는 대부분 이직 사유에 대한 것들을 많이 질문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전공 면접에서도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모의 면접을 통해서 잘 준비했기 때문에 실제 면접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라는 거죠. 자, 결국 중요한 게 이겁니다. 실전 같은 모의 면접을 한번 제대로 해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과정에서 직무 면접에서는 반도체에 대한 기초를 제대로 알고 간 거. 그 다음에 인성 면접에서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죠. 이직 사유하고 재직 중에 했었던 업무의 경험 이걸 잘 정리했던 거, 그 다음에 면접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잘 좋은 이미지를 전달한 거,
이게 이 친구가 탈락한 이후에 개선을 통해서 합격이 됐던 케이스입니다. 어쨌든 면접의 비법은 별로 없습니다. 특별한 거 없어요. 결국 언행의 진실성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 진실성의 바탕 위에서 인간미와 독종이라는 걸 잘 어필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얘기하는 인간미는 겸손이나 예의 잘 지키는 거 이것도 들어가고요. 대화가 되는 이미지, 또 밝고 건강한 이미지를 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또 독종이라는 게 이런 거죠. 근성이나 열정 같은 것도 물론 있지만 자신감 있게 답변해 주는 거, 그 다음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이게 결국은 독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은 인간미와 독종을 잘 내세울 수 있는, 어필할 수 있는 근거들이 이력서와 자소서에 잘 들어가 있어야만 그걸 통해서 면접에서 진실성 있게 설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면접을 탈락한 친구들한테 보내는 위로 영상입니다. 일단 한 번 실패를 경험하셨으니까 그 실패에서 좀 배우시고요. 오늘 제가 드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력서와 자소서를 잘 쓰는 것부터 새롭게 시작을 하시면 좋은 면접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취업 타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